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데이터 센터 서버가 말 그대로 녹아내릴 지경입니다. 이건 절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챗GPT에게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묻거나 AI로 멋진 그림을 생성할 때마다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뜨거워서요. 우리는 챗GPT가 얼마나 똑똑한지, AI가 얼마나 빨리 우리 일자리를 대체할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노이즈를 걷어내고 본질만 본다면 AI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전기가 빨려 들어가고 그 전기가 얼마나 뜨거운 열로 바뀌어 뿜어져 나오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 순간 AI는 인류의 지능을 넘어서는 것보다 지구의 전력망을 먼저 무너뜨릴 기세입니다. 우리는 모두 AI 시대의 지능에 감탄하고 있지만 진짜 전쟁은 그 지능을 떠받드는 인프라, 즉 전력과 냉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21세기 최첨단 기술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반도체 성능보다 19세기에 발명된 전기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화려한 AI의 이면에 숨겨진 전력과 냉각, 그리고 기판이라는 거대한 인프라 전쟁의 본질을 그 누구보다 쉽게 뜯어볼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는 주로 훈련시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알파고를 만들기 위해, 챗GPT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데이터를 쏟아붓고 모델 하나를 완성하는 거죠. 물론 이때도 전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2024년, 2025년을 기점으로 폭발했습니다. 바로 추론, 즉 우리가 완성된 AI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GTC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2026년까지 무려 5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차세대 칩 블랙웰이 이전 세대 호퍼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GPT에게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 라고 묻는 그 사소한 질문 하나하나가 전부 추론이고, 이 추론에는 훈련만큼이나 막대한 연산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훈련은 모델 하나 만들 때 한 번 크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추론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가 매초 매분 실시간으로 AI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그러니 블랙웰이 무서운 속도로 팔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의 챗GPT는 쇼케이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는 AI 투자의 최종 목적지가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지금의 AI가 디지털 화면 속에서 정보만 처리하는 뇌라면 물리적 AI는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보고 듣고 상호작용하는 몸을 가진 AI입니다. 바로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같은 것들이죠. 챗GPT랑 어떻게 다르냐고요? 챗GPT는 우리가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1초만 망설여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실시간으로 균형을 잡고 주변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즉, 비교도 안 될 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건 지금의 챗GPT와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실시간 추론 능력을 요구합니다. 시티그룹은 2050년까지 6억 대가 넘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18억 대의 자율주행 기기가 보급될 거라 예측했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챗GPT만으로도 지금 전기가 모자라다고 아우성인데 수억 대의 움직이는 AI가 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지구의 모든 전기를 끌어모아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이 막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AI 서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거대한 물리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 장벽, 전력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GPU도 아니고 AI도 아닙니다. 바로 파워, 전력이었습니다. AI 인프라 확장의 가장 심각한 병목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이라는 것이죠. 전기를 더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자가 AI 패권을 쥔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줄은 섰는데 전기를 끌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전력망은 노후화됐고 주마다 법이 달라서 송전선 하나 까는데 지금은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2025년 엔비디아의 주력 서버렉 하나는 130에서 150kW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여기서 렉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서버 컴퓨터들을 책장에 책 꽂듯이 빽빽하게 꽂아 넣는 거대한 철제 캐비닛입니다. 이 캐비닛 하나가 잡아먹는 전력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150kW는요, 여러분 가정집에 있는 고성능 스탠드 에어컨 75대를 동시에 24시간 내내 풀가동하는 것과 맞먹는 전력입니다. 캐비닛 하나가요. 이것도 이미 괴물 같은 수준인데 2027년 NVL576이라는 차세대 렉은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00kW, 즉 1메가와트입니다. 여러분, 1메가와트는 감히 에어컨 몇 대로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웬만한 대형 마트나 쇼핑몰 하나가 건물 전체에서 쓰는 모든 전기를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 엄청난 전기가 단 하나의 서버 캐비닛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미친 전력 소모를 감당하기 위해 업계는 지금 800V 고전압 직류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해 발전소에서 온 막대한 전기를 중간에 낭비 없이 최대한 강력하게 서버칩 바로 앞까지 다이렉트로 꽂아주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전압을 15배 높입니다. 왜? 전압이 높으면 같은 전력을 보내도 전류가 줄어들고, 전류가 줄면 열 손실이 줄어들고, 구리 케이블도 덜 필요하니까요. 전력 효율이 5% 향상됩니다. 5%가 작아 보이나요? 1메가와트 렉을 1만 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라면 연간 수백억 원을 절약하는 겁니다.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와, AI가 그냥 똑똑한 줄만 알았지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 구조인지는 몰랐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댓글에 하트 한 번만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따라오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 번째 장벽은 냉각입니다. 상상해봅시다. 1메가와트의 전기를 그 좁아터진 서버렉 한 칸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끓어오릅니다. 이미 AI 서버 운영 비용의 45%는 전기 요금이 아니라 이 미친 열을 식히는 냉각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 1세대는 공냉식이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컴퓨터처럼 그냥 선풍기, 팬을 맹렬하게 돌렸던 거죠. 근데 이젠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2세대가 나옵니다. 바로 수냉식이죠.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가장 뜨거운 칩, 이 GPU에다가 아예 물길, 즉 냉각판을 딱 붙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냉각수를 직접 순환시켜서 열을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성능 서버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물길에 흐르는 냉각수는 누가 공급하고 관리하고 다시 차갑게 식혀줄까요? 칩 하나 식히는 걸 넘어 데이터 센터 전체의 혈액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CDU, 즉 냉각수 분배 장치라는 게 등장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자 중앙 보일러실 같은 존재죠. 그리고 이 거대한 심장과 혈관을 설계하고 만드는 최강자가 바로 아까 전력 파트에서 나왔던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버티브는 여러 개의 서버렉을 한꺼번에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로우 방식의 CDU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3세대 100% 액체 냉각 시대가 옵니다. 엔비디아가요 2026년 상반기에 나올 루빈 칩 기반의 렉부터는 아예 공냉팬을 전부 없애버린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냥 100% 물로만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때도 물론 버티브 홀딩스 같은 시스템 지휘자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AI 칩 시장의 60%가 이 방식으로 전환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1메가와트짜리 괴물렉은 어떡할까요? 이건 물길 정도로 안 됩니다. 그래서 4세대 액침 냉각이 등장합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통째로 담가버리는 겁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가 가득 찬 거대한 욕조에 서버 전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심지어 투페이즈 방식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칩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액체가 아예 보글보글 끓어버립니다. 그럼 그 증기를 위에서 다시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들고 이게 다시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액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서버 부품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신뢰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대규모 상용화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는 GST 같은 기업이 이 시장을 선도하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들이 지금 전부 이 욕조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SK Enmove 그리고 미국의 액침 냉각 전문 기업 GRC와 손을 잡았습니다. LG전자가 냉각 시스템을 만들고 SK Enmove가 그 안에 들어갈 특수 냉각 액체를 공급하고 GRC가 욕조, 즉 탱크를 만드는 겁니다. 완벽한 드림팀이죠. 이 세 회사가 힘을 합쳐서 기술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대오일뱅크와 S오일 같은 국내 정유 대기업들까지 이 GRC의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특수 냉각 액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정유 회사가 왜 갑자기 반도체 냉각액을 만드냐고요? 바로 돈 냄새를 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AI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라며 감탄하고 있을 때 엔지니어들은 데이터 센터가 폭발하지 않도록 서버 시키는 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력과 냉각은 결국 이 뜨거운 AI 칩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AI 칩 자체도 진화해야 합니다. 더 많은 HBM을 옆에 둬야 하고 칩 자체도 더 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칩과 HBM을 올려놓는 기판이 기존의 플라스틱으로는 이제 버티질 못합니다. 열 때문에 휘어버리고 너무 얇아서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아주 뜨겁고 무거운 냄비를 얇은 플라스틱 도마 위에 올려둔 것과 같습니다. 열 때문에 도마가 쉽게 휘어지고 그 위에 올려둔 칩까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유리기판입니다. 단단하고 얇은 유리 도마로 바꾸는 겁니다. 유리는 더 얇고 더 단단하며 열에도 강해서 절대 휘지 않습니다. 전력 소모도 적습니다. 이 유리기판 제조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 한국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산업을 통해 독보적인 유리 가공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동시에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기판 제조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역량이 합쳐진 결정체가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대표적인 게 TGV입니다. 유리관통 전극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 유리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전기를 통하게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가공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삼성전기가 미국의 거대 팹리스, 브로드컴과 이 유리기판 퀄 테스트, 즉 납품 승인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기는 월 2만 장 규모의 공장을 계획 중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이 기판의 유리원판인 유리코어 기판 있죠? 이 코어 기판 한 장의 가격이 약 100만 원 수준에서 거론됩니다. 삼성전기 공장 하나만으로 연간 2,500억 원의 코어 시장이 열리고 이걸로 칩을 만들면 7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 전체는 2026년 2천억 원의 파일럿, 즉 시범 양산을 시작으로 2030년 2조 3천억 원, 장기적으로는 5조 원 시장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코어 기판 밸류체인입니다. 왜냐? 2026년 시범 양산 때부터 코어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심지어 완성품의 수율, 즉 불량 없는 합격품 비율이 아직 낮아서 합격품 하나 만들려고 오히려 코어 재료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를 만드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JNTC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유리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기술이 압도적인 기업입니다. 이 기술로 AI 서버용 HDD, 즉 하드디스크에 들어가는 유리 플래터를 미국 기업에 납품하려고 합니다. 기존 일본 독점 시장이라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하는 시장이죠. 이 말은 유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력으로 TGV, 식각, 도금까지 다 내재화해서 유리 기판 시장에 진출합니다. 2026년 양산 목표입니다. 둘째,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는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기의 유리코어 기판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기가 브로드컴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재료를 대는 캠트로닉스가 가장 먼저 수혜를 입겠죠. 삼성전기가 가 하면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까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AI 투자는 거품이 아닙니다. 챗GPT는 시작일 뿐 피지컬 AI라는 진짜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똑똑한 칩을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전력과 냉각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한계를 누가 먼저 극복하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판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대 흐름을 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통찰을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AI 인프라 섹터 변화의 경우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컨퍼런스 등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슈들, 이런 건 유튜브 영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텔레그램은 제가 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 달성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만 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참여 바랍니다. 오늘 이 업데이트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남들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이클을 추적해 봅시다. 우리는 뉴스를 쫓지 않습니다. 시대 흐름을 보고 움직입니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꿰뚫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